이건 역사적 순간입니다. 축구 지형이 바뀝니다. 바이에른 뮌헨 국제사업부 디렉터에게 한마디에 LA 훈련장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억 달러. 15년 계약. 지분 50대 50. 유럽 명문이 미국 구단과 태등한 조건으로 손잡는다는 건 130년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었죠. MLS? 그냥 은퇴리가 아닌가요? 유럽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0일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관중 0명 비밀 경기 이틀 후 터진 폭탄 발표?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한 명의 한국인이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비공개 경기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손흥민은 뛰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관중 0명, 중계 카메라 0대, 경기 결과 발표도 0건. 2026년 2월 8일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벤치 뒤쪽 코치진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제 이름은 명단에 있었어요. 하지만 유니폼은 입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FC 바이에른 뮌헨 2군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언론이 떠들어댈 만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경기장 관중석 5만 2천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도 없었어요. 구석에 구단 미디어팀 직원 2명만 기록용 촬영을 하고 있었죠. ESPN도 없고 MLS 공식 중계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옆에 앉은 코치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저는 뛰지 않는 걸까? 왜 경기는 숨겨진 걸까? 경기장 반대편 바이에른 뮌헨 2군 선수들이 워밍업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21세. 젊었지만 움직임은 프로였어요. 패스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저들 눈빛에는 배고픔이 보였습니다. 1군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손흥민을 상대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갈망. 하지만 저는 뛰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지만 저는 관찰자였습니다. 팀 동료들이 뛰고 있었고 젊은 유망주들이 기회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과는 발표되지 않을 테니까요. 후반 15분쯤 감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경기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리고 정확히 24시간 후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단장이었죠. 오늘 훈련장 오지 마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훈련장에 오지 말라고? 부상도 없는데? 프리시즌 한창인데? 이상했어요. 저는 문자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다면 저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전 7시 훈련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3대서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3대.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이었어요. 뮌헨 지역 번호였죠. 차체 옆면에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FC Bayern München.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건물로 들어갔어요. 1층 복도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8명쯤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LAFC 단장이 보였어요. 그 옆에 낯선 사람 3명. 금발에 안경을 낀 남자, 회색 양복을 입은 여자, 그리고 흰머리 노신사. 그들 앞에 놓인 서류 표지가 보였습니다. Partnership Agreement. Confidential. 파트너십 계약서였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문자였어요. 이번엔 감독이었습니다. 손 선수 지금 어디세요? 훈련장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와 있었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장이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손 선수? 죄송합니다. 문자를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단장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알게 될 텐데. 들어오세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바이에른 측 사람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금발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바이에른 뮌헨 국제사업부 디렉터 토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큰일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죠. 무슨 발표인가요? 단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LAFC와 바이에른 뮌헨의 파트너십입니다. 뉴스 개발 합작 법인 설립이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제 그 비공개 경기, 제 미출전, 그 조용한 90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리허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테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협력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토마스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지분 50대 50, 대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바이에른 역사상 처음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맺는 계약이에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 규모 2억 달러. 계약 기간 15년. 첫 프로그램 시작 2026년 6월.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손 선수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LA 아침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후면 세상이 알게 될 거였어요. MLS와 유럽 축구의 판이 바뀌는 순간을 말이죠. 주차장으로 돌아가며 저 독일 차량들을 다시 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로고가 LASR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의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모든 게 공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정각. LAFC 공식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Breaking LAFC and FC Bayern Munich announce historic partnership. 5초 만에 리트윗 832개. 15초 만에 2400개. 30초 만에 서버가 버벅거렸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반응이 떴고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카메라가 100대는 됐습니다. 기자가 200명 넘게 모였어요. CNN, ESPN, BBC 심지어 독일 GDF까지 왔습니다. 단장과 바이에른 디렉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바이언 LAFC 풋볼 아카데미 설립을 발표합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합작 법인 지분 50대 50, 투자 규모 2억 달러, 15년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유럽 직통 육성 루트를 구축합니다. LAFC 유망주들이 바이에른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바이에른 코칭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LAFC를 선택했습니까? 바이에른 디렉터가 답했어요. 2026 월드컵입니다. LA는 결승전 개최 도시이고 전 세계가 주목할 곳이죠. 우리는 그 중심에 있고 싶었습니다. 지분 5,050의 의미는요? 단장이 답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십입니다. LAFC는 바이에른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반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 계약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단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장이 답했습니다. 손 선수는 이 파트너십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그를 넘어섭니다. 다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죠.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이틀 전 경기 왜 안 뛰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현명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도 전략이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MLS와 유럽 축구의 새 시대. 바이에른 북미 시장 본격 진출. LA 축구 지형 변화의 중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48시간 전, 텅 빈 경기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 조용한 90분이 이런 폭풍을 만들어낼 줄은.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감독?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왜 바이에른 뮌헨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구단 자료실에 갔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건네받았어요. 프로젝트 뮤니크 confidential이라고 적혀 있었죠. 2024년 6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LAFC가 유럽 빅클럽들을 접촉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MLS는 투자 가치가 낮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달랐습니다. 2024년 9월 첫 미팅. 바이에른 측 반응 관심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어요. 자료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바이에른이 LAFC를 선택한 이유 3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2026 월드컵. LA는 결승전 개최지였고 전 세계 40억 명이 볼 예정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은 그 순간에 LA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죠. 둘째, 북미 유소년 시장.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인구를 합치면 5억 명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은 그 시장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싶어 했어요. 셋째 LAFC 인프라, 최신식 훈련장, 5만석 규모 홈구장, 그리고 할리우드가 있는 LA의 미디어 파워. 바이에른은 이 조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 저였어요. 2024년 여름 제가 LAFC에 합류했을 때 바이에른에 관심이 급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MLS에 왔다는 것, 그게 바이에른에게는 신호였던 거예요. MLS가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니라는 신호. LA가 진짜 축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책임감이 느껴졌죠. 단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바이에른은 왜 5,050을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6,040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죠. 대등한 파트너십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LA 없이는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상의 기술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우승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LAFC 로고를 봤어요. 그 옆에 이제 바이에른 로고도 걸릴 겁니다. 두 개의 로고 하나의 목표? 우승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FIFA 월드컵 결승전. 소파이 스타디움. 바로 우리 LAFC의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훈련장 회의실에 앉아 영상을 봤습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만든 홍보 영상이었어요. LA 전경이 나오고 소파이 스타디움이 나오고 그리고 2026 FIFA 월드컵 파이널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전율이 흘렀어요. 40억 명이 볼 겁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 홈구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LA는 이제 축구의 중심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예상 관광객 350만 명. 경제 효과 58억 달러. 브랜드 노출 가치 측정 불가. 숫자들이 천문학적이었어요. 훈련 후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큰 무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축구죠. 항상 누군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월드컵이 LA에 온다는 건 MLS가 세계 무대에 오른다는 의미였죠? 유럽 중심의 축구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 리그가 호날두를 데려갔고 중국도 한때 그랬었죠? MLS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비전으로. 바이에른과의 파트너십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UFA 회장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북미 월드컵은 축구 지형을 바꿀 겁니다. MLS가 유럽 리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를 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 후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 MLS 어때요? 저도 갈까 생각 중인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오면 후회 안 할 거야. 여기는 성장하고 있어. 진심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밤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2026년 6월이 되면 저 하늘은 더 바빠질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LA로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볼 겁니다. LA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걸. 월드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저는 뛰지 않았을까요? 2월 8일 바이에른 뮌헨 이군과의 그 비공개 경기. 저는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훈련 후 감독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날 왜 저를 안 뛰게 했나요? 감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뛰면 경기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언론도 팬들도 상대팀도 당신만 봐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날은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 경기는 당신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유망주들을 위한 경기였나요?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감독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경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바이에른과 우리가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만약 당신이 뛰었다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숨긴 거군요. 네. 당신을 아낀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지킨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선수가 다가왔어요. 형, 그날 경기 엄청 배웠어요. 바이에른 애들 진짜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강했는데? 압박이 거셌어요. 공간을 하나도 안 줬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 형은 안 뛰셨어요? 필요 없었으니까?
축구는 항상 뛰는 게 답은 아니야.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고 숨는 것도 힘이야.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켰어요.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손흥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제 존재가 촉매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여는 열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다음 세대였어요. 핸드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2월 8일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3월 첫째 주 진짜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 이번엔 제 이름이 선발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숨을 고를 시간은 끝났습니다. 훈련 강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경기 전날 팀 미팅이 있었습니다. 내일 손 선수는 45분 출전합니다. 왜요? 관리입니다. 시즌은 길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그 45분을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경기 당일 관중석이 8할차 있었어요. 선. 환호가 터졌습니다.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풀리면서 감각이 살아났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첫 터치? 공이 제 발에 닿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10분 첫 슈팅 기회가 왔습니다. 오른발 슛. 골.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전반 45분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1골 1도움. 완벽한 복귀였어요. 미크트 존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감각은 살아있더군요. 라커룸에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3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전쟁은 3주 후 개막전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2026년 2월 28일 개막전 2주 전. 마지막 훈련이 끝났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모았어요. 2026 시즌 우리 목표가 뭡니까? 제가 일어섰어요. 우승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임팩트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타이틀입니다. 훈련장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LA 하늘은 맑았어요. 2주 후면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무실에 들러 단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압박이 클 겁니다. 압박은 익숙합니다. 제 열렸거든요. 이번엔 우승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LAFC 올 시즌 우승 후보 1순위.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만석 예상 전국 중계 확정. 저는 준비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24년 여름 제가 처음 LA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LA는 제 집이 됐고 LAFC는 제 팀이 됐어요.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2026년 3월 1일 오후 7시 30분. 킥오프 시간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경기를 그렸어요. 잠이 들기 직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우승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